싱겁게 먹다 보니까 한 1년 지나서 건선이 와 있고 그 이후에 귀국하고 나서 10년 동안 또 병원에 가서 계속 치료를 했는데 그런데 병원에서도 이 건선은 난치병이니까 치료가 안 된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도 말씀. 종합병원 서울대병원에서조차. 제일 중요한 것은 혈액에 소금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시차를 두고라도 계속해서 채워주면은 혈액이 맑아가지고 알칼리성이 되면서 모든 그런 질환들이 없어지게 되죠. 그것을 원장님께서 소금만으로 그냥 완쾌시키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건선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 지방간, 당뇨 수치, 그러니까 혈당 수치가 이제 당뇨병 직전 상태다 이런 그 말씀 듣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그 만성 질환 이런 거에도 그 소금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가 있을까요? 그 원리는 왜 그럴까요? 예, 오늘은 소금의 진실과 건강 저자이신 조기성 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원장님 모셨습니다. 저는 이제 사전에 전화 인터뷰도 하고 오늘 또 이제 뵙고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직접 잠깐 소개해 주시면 본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분이신지. 네, 저는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의대나 변호사를 공부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제주에서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게 됐고 그 이후에 LG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소금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PVC 파이프나 장판 이런 종류를 만드는 일을 약 3년 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PVC 파이프도 소금 중에서 NaCl인데 그 중에서 그 Cl 염소를 사용하는 걸 시작을 했죠. 과거의 산업혁명 전후까지는 NaCl 순소금 NaCl 중에서 나트륨으로 비누나 이 양잿물 이런 종류를 계속 써 오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염소를 이용해서 파이프를 만든 게 한참 유행하고 그걸로 나이론 옷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소금과 처음으로 접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기술고시를 통해서 정부에 들어온 이후에 또 소금 담당한 공무원을 하면서 우리나라 소금 규격을 처음 만들게 됐습니다. 소금 규격을 처음 만들고 나서 또 주겸이 그 무렵에 처음 나오면서 주겸을 먹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한참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소금 규격을 만들고 주겸에 대한 규격을 만들고 하면서 느끼는 게 소금이 엄청나게 우리 몸에 중요한데 세계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소금을 이렇게 무시하고 저염식이 유행하고 돼 있구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인류를 위해서 좀 제대로 그 원리하고 진실을 밝혀줘야 되겠다고 명심을 하고 이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평생 연구하고 또 계속 탐구하고 해오고 제 몸을 대상으로 소금을 싱겁게도 먹어보고 짜게도 먹어보고 여러 형태로 이 임상 실험을 하게 된 결과가 되죠. 결과적으로 30년 동안에 소금을 싱겁게 먹고 짜게 먹고 하면서 2번의 죽을 고비도 넘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사람들은 흔히 소금은 좀 적게 먹어라, 저염식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 책에 보면 이제 그냥 딱 대놓고 저염식의 위험과 극복이 이제 부제입니다. 본 제목은 소금의 진실과 건강이지만 부제가 저염식의 위험과 극복. 저염식이 위험할 정도로 좋지 않습니까? 네, 이 저염식이 일어난 배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과거에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소금이 비싸고 구하기 어려워서 없어서 제대로 못 먹었지 저염식을 하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순소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업용 소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영국에서 순소금 NaCl만 있고 미네랄이 없는 소금을 만들어내면서 공업적으로 만들어내니까 가격이 우선 싸고 또 하얀 모양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게 20, 30년 섭취를 하면서
이게 혈압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돌게 됐었는데 그때 이것을 연구하는 의사 학자들이 설탕 업계에 자금을 받아서 이야기하면서 큰 흐름으로 봐서 설탕은 많이 먹을수록 좋고 소금은 싱겁게 적게 먹을수록 좋다는 그런 이론이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에서 시작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법제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세계 공통적으로 소금은 싱겁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연구가 실질적으로 1900년대에 이제 발생이 돼서 논란이 되다가 1954년에 루이스 달이 연민감성 질을 이용해서 소금하고 혈압 관계를 실험을 했죠. 그때 실험 당시에도 순소금 NaCl만 갖고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했지 그걸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한지는 전혀 연구한 결과가 없죠. 그 내용이 10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있게 된 셈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금이 몸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먹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사라지고 허위인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싱겁게 먹어라 하는 게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 됐죠.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우리 몸이 혈액의 소금기가 0.9%인데 나트륨이 0.9%를 전으로 채워줄 수 있는 양으로 그러면 몸이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간 맞춰서 그렇게 먹어줘야 가장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소금을 싱겁게 먹으니까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소금 속에 있는 미네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를 않죠. 이러에 따른 부작용이 세계 전체적으로 널리 확산되면서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 보면은 바싹 마르거나 뚱뚱한 사람이 많아져 있죠. 네. 그럼 소금은 우리나라 저기 포항 어딘가에 한주 소금이라는 데서 바닷물을 통해서 이제 전기적으로 작업을 해서 순수한 정제염을 만들어서 보통 우리가 빵이나 과자나 각종 가공식품에 보면 그 정제염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정제염은 그야말로 순수한 NaCl에 가까운 99% NaCl인 것 같고 그 나머지 천일염이나 뭐 죽염이나 암염 이런 것들은 미네랄이 많아서 좋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그 소금 그건 다 좋은 건가요? 그 소금도 종류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영국에서 순소금을 만들면서 바닷물에 있는 NaCl만 뽑아가지고 증류를 시켜서 NaCl만 뽑아가지고 순수한 소금을 만드는데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정제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제염에는 미네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외의 소금 이제 암염이나 이런 종류는 한 히말라야 암염이나 이런 종류는 한 5% 전후가 들어있고 천일염은 10% 전후 또 거기에 죽염은 그 황토하고 대나무에 있는 육상의 미네랄을 천일염에다 추가해서 약 10%에서 20%그 전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미네랄이 얼마나 다양하게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필요한 소금에 좋고 나쁘고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유럽에서는 1900년 전후하면서 순소금 연구에 나오면서 그 이후에는 순소금만 먹고 우리 몸에 필요한 이 미네랄을 그리고 육상에 있는 야채나 채소, 고기류 종류 그리고 바다에 있는 어류를 통해서 섭취를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전부 그 비닐하우스랄지 여기서 같은 땅에서 계속해서 재배를 함으로써 땅에 있는 미네랄이 점점 흡수되는데 다 없어져 가지고 양이 많지를 않죠. 고갈되니까. 그리고 식물도 이 배추나 상추나 가지, 오이, 토마토 이런 종류도 한 30-40년 전에 있던 성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반 이하로 줄어들어 있어요. 미네랄 함량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다가 유럽에서는
이 순수한 소금만 먹고 미네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미네랄 정제염만 시장이 정제염만 있기 때문에 미네랄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죠. 오히려 그렇게 순수한 소금 먹고 그다음 미네랄은 따로 섭취하고 영양제 같은 거, 칼륨, 마그네슘, 칼슘 네. 여러 가지 이 미네랄들이 따로 판매하고 있는 게 유행이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면은 엄청나게 그 종류가 많죠. 네, 그 미국에도 많더라고요. 그래 많죠. 그 문제는 그 우리 몸에 필요한 50가지 이상 된 다양한 미네랄을 어떻게 얼마가 필요한지를 알고 어떻게 다 그걸 충족을 시켜주냐 이거죠. 그래서 그 충족을 시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이 균형이 있게 성장이 안 되고 균형이 있는 체형이 유지가 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네. 소금이 사실은 그 인류에 꼭 필요한 그 중요한 그 물질인 것 같은데 과연 그 소금의 어떤 작용 때문에 인체에 필요하고 소금을 필요한 만큼은 많이 먹는 게 좋다. 왜 그런가요? 소금은 이제 여러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소금 했을 때 소는 순수한 소금 NaCl을 이야기하고 NaCl. 네, 금은 그 소금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 그 중에 실제 금도 있습니다. 네. 금도 있고 마그네슘, 칼슘, 뭐 구리 여러 원소들이 있는데 한 50가지 이상 우리 네. 몸에 필요한 원소를 다 갖고 있어서 순수한 소금을 그 중에 들어있는 다양한 미네랄 금 이렇게 부르게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류가 바다에서 살다가 육지로 올라와서 지금 원숭이나 이런 종류를 거쳐서 인간으로 진화해 왔는데 바다에 사는 동안에는 이 바다에 있는 미네랄만 가지고 우리 몸이 다 작동을 해 왔었는데 육지로 올라오면서는 육지에 있는 미네랄과 바다에 있는 미네랄이 두 개가 합해져서 우리 몸을 작동하게 돼 있죠. 네. 그러면 간단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바닷물에 있는 소금기하고 네. 우리 혈액에 있는 소금기가 유사합니다. 네. 바다에 있는 바닷물은 우리 지구 전체로 봤을 때 70 내지 80%가 물로 되어 있는데 바닷물로 되어 있고 네. 우리 혈액은 70 내지 80%에 해당하는 물이 우리 혈관을 돌면서 모든 생리작용을 충족시켜 주게 있죠. 그러면은 이 육지에 올라와서 살면서 육지에 있는 미네랄과 바다에 있는 미네랄이 음양이 돼서 서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 미네랄 다 충족시켜 줘야 우리 몸이 원활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죠. 네. 예를 들어 심장이 박동을 하는데 압축을 할 때는 육지에 있는 칼슘이, 이완할 때는 바다에 있는 마그네슘이. 그러면 근육도 눈썹이 떨린다거나 근육 경련이라든가 발목에 쥐가 일어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육이 압축하고 이완하는데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균형을 이루어서 적당량이 있어야 수축하고 이완을 해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금을 싱겁게 먹어가지고 마그네슘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심장도 압축을 했다가 이완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네. 마그네슘이 축적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이완이 되고 눈떠름이나 발목의 치도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네. 또 혈액에서는 혈액에 있는 나트륨하고 세포에 있는 칼륨이 3대2의 비율을 맞춰줘야 이 영양분이나 산소가 세포에 공급되고 세포에 있는 영양분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발생되는 찌꺼기, 불순물하고 이산화탄소를 폐로 다시 배출시켜 주는데 나트륨과 칼륨 이 두 개가 3대2로 작용을 하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이 찌꺼기나 폐기물하고 이산화탄소도 이 폐로에 통해서 배출시켜 줘 가지고 우리 몸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되죠. 그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그러는데 혈액하고 세포에 그 나트륨 3개에 칼륨 2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세포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모든 생리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하나가 많고 하나가 부족하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몸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산소도 내 전반적으로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항시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 시청자분들 잘 모르셨습니다만 그 우리 조 원장님께서는 정부 고위 관료로 대구 경북 중소기업 청장도 지내셨고 또 국가연구소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도 지내셨고,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그 유럽에 네덜란드에 또 계셨었는데 그 3년 반 계시는 중에 그 어떤 질병을 앓게 되고 그 후에 고생하셨는데 또 그것이 소금하고 연관이 있다고 아까 사전 인터뷰 때 들었습니다. 어떤 네, 일이 있었나요? 이제 유럽에 3년 반 살면서 이제 주로 유럽 음식을 섭취하고 먹고 사는데, 그때 당시에도 소금 규격을 가기 전에 훨씬 만들고 소금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거기 음식을 많이 접하게 되니까 네. 싱겁게 먹게 되죠. 네. 싱겁게 먹다 보니까 한 1년 지나서 건선이 와 있고. 건선. 네. 건선은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도 불치병이 와가지고 건선이 생기고 난 이후에 술을 조금만 더 먹어도 더 심해지고, 또 적게 먹으면 좀 좋아지는데 완치는 되지를 않죠. 그 건선이 아주 고질적인 피부병인 그렇죠. 거죠. 네. 그 이후에 서울에 돌아와가지고도 약 귀국하셔서. 10년 동안, 귀국하고 나서 10년 동안 또 병원에 가서 계속 치료를 했는데, 그럼 유럽에서 한 2년, 교육에서 한 10년, 한 십수년을 고생하신 네, 거네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이 건선은 난치병이니까 치료가 안 된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도 말씀. 종합병원, 서울대병원에서조차.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안치할 방법이 없어서 이 원리를 계속해서 의학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소금하고 연관시켜서 해보니까 몸속에 있는 폐기물, 그러니까 이물질들이 간이나 콩팥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용량을 초과하니까 배출이 못 되고 피부로 배출되면서 이게 돼 있구나 하고 그걸 느끼면서 혈관을 맑게 해주고 그런 배출 기능을 도와주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소금을 좀 적절하게 혈액에 소금기 0.9% 전후를 채워줄 수 있게끔 계속 그 매일 소금을 좀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술이나 이런 종류를 조금 더 줄여보는 것으로 식습관을 고쳤더니 1년도 지나지 않아서 6개월 지나서부터 많이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완전히 완치가 됐죠. 지금 보면은 한 30년 이상이 됐죠. 완치되신 지가. 완치되신. 예. 이 말씀은 참 그 저로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친하게 지내는 이 분이 영화 감독 한 분 계신데 그분 말씀이 성인이 되고 나서 건선을 앓게 됐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영양제, 아주 고급 영양제를 먹으면서 그걸 진정을 시키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원장님께서 소금만으로 그냥 완쾌시키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건선뿐만 아니라 이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 네. 이나 이 여드름, 종기 이런 종류가 그 몸속에 있는 이물질들이 네. 간이나 이 콩팥을 통해서 다 배출이 못 되고 네. 일부 피부로 뚫고 나오는 게 이런 여드름, 이 피부 질환, 뭐 건선 이런 종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종류는 기본적으로 소금을 몸이 원한 대로 짭짤하게 먹고 싶은 대로 먹어주고, 또 특히 그러한 질환이 심해져 있는 기간 중에는 술이랄지 그 이물질이 많은 독성 물질이 있는 그런 종류 섭취를 조금 줄여주고 짭짤하게 몸이 원하는 대로 먹어줘서 6개월, 1년을 지나고 나면은 몸이 적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를 먹어줘도 전혀 관계가 없죠. 네. 제가 이제 경험으로 해보면은 한 1년, 2년 지났는데도 그 평상시에 술을 먹듯이 저 연속해서 한 1주나 2주 계속 먹다 보면은 다시 지금도 그 일부가 피부로 뚫고 나오는 게 경험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좀 줄여주고 그러면 다시 원위치가 되고 네.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혈액의 소금기 0.9%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시차를 두고라도 계속해서 채워주면은 혈액이 맑아가지고 알칼리성이 되면서 모든 그런 질환들이 없어지게 되죠. 네.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저는 이제 고혈압, 고지혈, 지방간, 또 단거나 이제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밥을 많이 먹고 밀가루 음식 많이 먹고 그래서 당뇨 수치, 그러니까 혈당 수치가 이제 당뇨병 직전 상태다 이런 그 말씀 듣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그 만성 질환 이런 거에도 그 소금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가 있을까요? 그 원리는 왜 그럴까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그 혈액하고 세포하고 어떤 관계인데 혈액의 나트륨 세개가 세포로 들어가면 세포에 있는 칼륨 2개가 혈액으로 나오고 혈액에 있는 칼륨 2개가 다시 세포로 들어가면은 세포에 있는 나트륨 3개가 다시 혈액으로 나오고 이렇게 이제 삼투압 작용인데 순환해서 네. 계속해서 이게 이제 삼투압 작용인데 이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혈액에 있는 산소나 음식물을 세포에 넣어주고 세포에서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남는 이산화탄소하고 이 노폐물을 혈액으로 배출해서 그걸 이제 콩팥이나 간 이쪽으로 하고 폐로 다 해서 배출시켜 주는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 몸의 생식 작용이죠. 네. 이 생식 작용이 칼륨 2개하고 나트륨 3개 이 비율이 맞아야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비율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질환이 생기는데 우선 그 비율이 안 맞으면은 혈액에 있는 영양분이 세포에다 못 넣어주니까 혈액에 당이 많이 남아져서 당뇨가 생기고 또 세포 내에 있는 저 미토콘드리아가 음식물을 당을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는데 그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운동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기능을 못 해줘도 세포 내에 있는 당이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혈액으로 나와서 혈당 수치가 높아져서 당뇨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소금을 적절하게 몸이 원하는 대로 먹어주면 이 순환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종류는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미토콘드리아 그 몸속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하는 그 대사 중요한 그 기능하는 것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소금이 적정량 잘 공급이 돼야 된다. 네, 소금의 적정량이 0.9%, 네. 혈액의 0.9% 나트륨이 될 수 있도록 공급을 해줘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는데 이 평상시에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줄 때 전체 세포에 한 20-30%만 움직여도 공급해 주는데 그 나머지 세포는 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운동을 하고 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면은 다시 40% 50%의 세포들이 활동을 해서 에너지로 전환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운동을 안 하고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당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기능을 상실하게 돼버리는 거죠. 너무 안 써서 네. 너무 안 써서 상실하게 돼버리면은 당이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고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전환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세포에 쌓이게 되고 그게 혈관으로 나오게 돼서 당 수치가 높아지게 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얼핏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 미네랄이 이제 무기 미네랄이 있고 유기 미네랄이 있어서 소금의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다른 소금 전문가분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분 말씀은 이런 무기 미네랄은 몸에서 잘 흡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기 미네랄로 식물에서 얻는 미네랄만 몸에 좋은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소금이라고 볼 수 있는 NaCl 정제염이나 아니면은 그 가열을 통해서 용융소금이라고 해서 밑에를 가라앉히고 순수한 NaCl만 얻은 것이 이렇게 몸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미네랄은 유기 미네랄하고 무기 미네랄이 있는데 이제 그 원소가 결합하고 있는 형태에 관한 내용이지 네네. 몸속에 들어가면 유기가 됐든 무기가 됐든 그 환경에 따라서 유기 미네랄이 분해가 돼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무기 미네랄이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건 관계가 없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 하는 역할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네랄은 우리가 생각하고 손을 움직이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든 활동을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택배 기사와 같은 거죠. 그래서 미네랄이 만일 우리 몸에 없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몸은 고깃덩어리가 똑같죠. 그 60kg인 사람이 미네랄이 몸에 거의 없을 경우에는 60kg 고깃덩어리하고 똑같은 것이죠.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미네랄이 내가 생각하는
뜻을 전달해서 오장육부에 전달하고 말도 하고 몸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면 그 미네랄 중에서 또 특히 그 반응이 빠르는 거, 활동이 빠르는 나트륨이나 칼륨 이런 종류는 택배 기사하고 똑같아 가지고 그런 종류가 있어야만 바로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사를 오장육부나 이 손발은 다 전달해서 움직이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등산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땀을 뻘뻘 흘릴 경우에는 땀이 나갈 때 미네랄도 같이 빠져나가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이런 종류는 나트륨을 예를 들면은 땀이 물이 나갈 때 빠져나갈 때 물 5개 나트륨 하나 네. 뭐 칼륨이나 이런 미네랄도 같이 빠져나가서 몸속에 있는 미네랄들이 부족하게 되죠. 네. 그럼 등산이나 땀을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몸이 매곤해가지고 맥이 탁 풀려가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죠. 네. 하기가 싫어지는 이유가 미네랄이 없어서 머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오장육부나 손, 발, 다리에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하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네. 이게 더 심해져 버리면 고깃덩어리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미네랄이 없으면은 우리 몸은 계속 비만으로 늘어나고 또 못 움직이고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나트륨은 물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나트륨 하나가 있으면 물 5개가 있기 때문에 나트륨 양에 비례해서 몸에 물기가 있는 거고 나트륨이 10개 있으면 물이 50개 나트륨이 100개 있으면 물이 500개 있죠. 네. 그러니까 몸이 이제 포동포동하니 나트륨에 비례해지고 혈액의 0.9%가 될 때까지 이제 이 몸이 포동포동 균형을 이루게 되죠. 더 되면은 나트륨이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콩팥이 빼주기 때문에 더 이상 살은 안 찌죠. 네. 그 정도 상태에 멈추게 되죠. 그러면 나트륨이 그 상태 될 때까지는 몸이 이제 물기가 많아지니까 혈액이 포동포동하게 되고 또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 칼륨이나 구리나 뭐 이런 종류 미네랄이 부족하면은 우리 몸에서 전달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밥을 뭐 예를 들어 미네랄이 없는 그 햄버거나 무슨 고기나 이런 종류 특히 미네랄은 머리 생선이 됐든 동물이 됐든 머리에 있는 뜻을 오장육부에 전달하기 때문에 미네랄이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이 머리하고 내장이죠. 네. 그러면 요즘 요리하는 것은 옛날에는 통닭 한 마리를 넣어서 전부 솥에다 넣어놓고 통째로 다 삶았으니까 머리에 있는 미네랄이나 내장에 있는 미네랄이 다 한꺼번에 국물로 나와서 먹을 섭취를 해줬었는데 요즘은 머리 띄고 내장 띄어내고 살만 있는 부분만 미네랄이 없어요. 거기. 네, 네. 그럼 미네랄이 없는 살코기만 먹고 나면은 배가 부르는데도 뭔가 더 들으라고 그러고 뭐 시장기가 느껴지고 예. 그러면 그 시장기가 느껴지는 것은 내가 미네랄 좀 채워주세요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못 알아듣고 또 살코기만 있는 것만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으니까 네. 이렇게 뚱뚱해지는 것이죠. 네, 네. 그 소금을 짭짤하게 간 맞춰서 미네랄이 많은 암염이나 천일염이나 죽염이나 이것에다 간 맞춰서 드시면은 그런 미네랄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배가 어느 정도만 부르면 숟가락을 놓게 돼요. 네. 아무리 옆에 좋은 거 있어도 더 먹지 않게 되는데 미네랄이 없는 살코기나 이런 종류만 계속 먹으면 배가 부른데도 뭐가 허전하고 더 먹고 싶어지고 그럼 또 그 미네랄이 없는 고기 먹기 때문에 뚱뚱해지죠. 그 특히 서양이나 미국 거기에는 순소금만 먹고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미네랄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를 사다 먹어도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다 거기는 또 음식이 유행하는 게 그 소금도 순소금에다가 고기 종류만 미네랄 없는 고기 종류만 먹기 때문에 이렇게 뚱뚱하거나 바싹 마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게 되죠.